안녕하세요. 숙모남의 김용숙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 1개월 정도가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표를 좀 보니까 제 유튜브 구독자들의 70% 이상이 여성 구독자, 어머니 구독자들이시죠. 그래서 어머니 구독자들이 많으신 걸 보고 어머니들이 어떤 내용의 유튜브를 좋아하실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제가 저의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좋아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저의 얘기가 제가 이제 여성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느 집안의 딸이고 결혼을 하면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은 엄마가 됐다가 또 엄마가 돼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면 시어머니나 장모가 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으면 손주들이 나오면 또 할머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족관계에 얽힌 역할이 한 6가지 되는가 하면은 사회적으로는 또 아줌마라는, 제가 이제 아줌마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줌마라는 이 역할까지 포괄이 되면서 한 7가지 정도의 역할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서 그 7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뭐 시리즈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우선 여성에게 남편이라는 존재는 조금 각별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남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 암만 해도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주장 내지는 자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대놓고 자랑질을 하겠다 싶어서 대놓고 자랑질,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주 컨셉을 잡았습니다. 괜히 뭐 어설프게 겸손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대놓고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냐 하면은 저는 비교적 행복하다고, 뭐 행복의 뭐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제 멋대로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구의 뭐 눈치를 보거나 누구의 지배를 받거나 누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해본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제 의지대로 비교적 살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좀 할 얘기들이 조금 많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인생을 더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살면은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하는 좀 그런 희망적인 얘기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저의 느끼고 있는 영혼의 자유라고 그럴까요? 저는 영적인 자유를 비교적 누린 사람이라 내일 죽으면 내가 뭘 제일 아쉬울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크게 아쉬운 게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뭐 100%야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얘기로 저의 남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나 이런 마누라야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남편하고 중매 결혼을 했죠. 그때 뭐 비행기를 탄다 그러니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중매가 들어오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사법고시다, 의사다, 뭐 준재벌집 아들이다, 뭐 이런 하여튼 제가 선을 한 14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마다 나가서 교만하게 오늘은 내가 뭐라고 또 태자를 놓고 들어오지 이렇게 그냥 아주 교만에 아주 그냥 극치를 달리는 그런 아주 꼴불견 꼴값을 떨었죠.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을 선을 보러 딱 나갔는데 선을 보는 순간에 나 이 남자랑 결혼할 것 같다 그런 감이 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선본지 그 결혼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기니까 선본지 한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결혼을 하게 된 저희 시댁은 우리 남편은 그 당시에 실업자였어요. 놀고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 시댁은 저희 시아버님이 2대 때 거제에서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기도 조금 살짝 죽었죠. 우리 집하고 그 시댁하고는 뭐 이런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기가 죽어서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우리 시어머니께서 아들만 넷인 집안인데 이부자리 깔아줄 이제 일을 도와주시는 분까지 두고 사셨을 정도로 그렇게 아들들을 위해서 길렀으니 저 비율을 어떻게 맞춰주나 그러고 뭐 겁도 나고 조금 뭐 좀 기가 죽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사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저는 이 쇼트머리가 대학교 졸업할 때부터 이 쇼트머리가 지금까지 하는데 결혼을 그 당시에는 결혼을 위해서 조금 머리를 길러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한 중단발 정도까지는 제가 길렀었어요. 결혼에 뭐 웨딩드레스도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고 있다 이제 답답해서 머리를 짧게 하다가 길렀더니 답답해서 그냥 또 다시 잘라버렸어요 머리를. 그랬더니 내 머리를 쓱 보더니 머리를 잘랐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 머리 내가 잘랐는데 웬 잔소리예요? 내가 그러고 탁 들이받아버렸어요. 앞으로 잔소리 하려면은 사나이다운 잔소리를 해요. 이렇게 자잘한 잔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탁 받아버리니까 남편이 그 다음에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야 이거 깡패 마누라를 만났구나 싶었는지 그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남편한테 잔소리를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어쨌든 그 후로 우리 남편은 나를 방목하는 거예요. 완전히 방목해서 내가 그냥 남자들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하다못해 뭐 룸서렁까지 갈 정도로 그래도 새벽에 이제 1~2시쯤 들어와서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뭐려?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그랬는지 이게 뭐 깡패 같으니까는 또 했다가 또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서 그냥 시끄러워지기 전에 그냥 놔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후로 잔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주로
싸움도 내가 걸어서 싸워요. 화를 안 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물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게을러서 화도 안 내지. 그러고 막 너무 말을 안 하니까 그것도 또 답답하고 싸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남편을 곰곰이 이제 살피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저렇게 말을 안 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라도 알아들을 빼보려면은 싸움을 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속을 뽑아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강도가 제가 싸움을 거는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말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막말이 나가면 우리 남편은 턱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화가 나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존댓말을 탁 하고 나와요. 그러면 또 나는 거기서 미친 X가 되는 거죠. 미친 X, 사람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혼자 막말로 나 혼자 지랄하다 끝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정말로. 그래서 제가 아주 젊었을 때는 막 답답하고 미치겠더니 나이 들면서 이렇게 우리 남편을 보니까 참 대한민국에서 제일 점잖은 남자 아닐까? 어떻게 저렇게. 근데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애한테도 너 공부 왜 안 하니? 너 뭐 좀 해라. 너 왜 이러니? 한 번도 저는 잔소리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그거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면 저 사람은 돌을 닦았나? 참을성이 강한가? 게을러서 화를 못 내나? 그게 제가 한 20년 가까이 우리 남편의 속마음을 알아내는 게 저의 숙제였다니까요. 근데 이제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뭐 엄청나게 할 말이 많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할 말이 없었더라고요. 너무 내가 우리 남편을 또 한편으로 가대평가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은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거기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싸우자고 그러고 보따리 싸서 싸우고 외출을 해서 일주일 동안 가출을 했다. 저는 가출을 하면 이제 절로 갔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기도하고 스님 말씀 듣고. 그래도 나갔다 들어와도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도 안 봐요. 참 정말 이런 남자는 저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어디 갔다 물어보는 법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한 대여섯 채값 집 받아서 그거 다 사업에 망하는데도 제가 우리 사업은 남편이 시작했지만 제가 그 사업에 돈을 까먹는데 주도적으로 제가 까먹었거든요. 그런데도 당신 그 돈 왜 그렇게 다 없앴냐고 책임 추궁 한 번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편한테 뭐 생활비를 달라, 돈을 달라, 돈을 왜 안 주냐, 돈에 관해서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저도 경제 개념이 좀 관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돈이 별로 없을 때도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저나 우리 남편은 경제 관념이 없는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경제적으로는 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게 살고 있죠. 그래도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제 얼굴이 뭐 그렇게 돈 없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돈보다는 그 영혼의 자유,
서로 크게 간섭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살기, 각자 알아서 잘 살기,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나이 드니까 크게 싸울 일도 없고, 다만 이제 나이 먹으면서 제가 크게 신경 쓰는 건 건강. 건강이 뭐 딴 거 있겠습니까? 건강은 운동하고 먹는 거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운동도 잘 안 해요. 그냥 한 자리에 앉으면 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책을 한 권 다 봐볼 정도로 그렇게 죽치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바둑 TV나 스포츠 TV 이런 거 보고. 담배, 술은 아직도 못 끊었고요. 근데 담배, 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각자 성인인데 자기 몸,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는 거지. 그거를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그것도 잔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고요. 다만 내가 나이 먹으면 남자들이 측은해 보이니까 내가 남자를 측은하게 만들지는 말자. 그래서 밥 가능한 한 열심히 해서 외식하지 않고 밥 열심히 해주고 마음속으로 측은한 마음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면서 그냥 아이들한테 가능한 한 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관리 잘합시다. 근데 건강관리 잘하는 건 뭐 저희는 뭐 보조식품도 먹지 않고요. 밥 열심히 해 먹고 그러는데도 아직까지 두 사람이 특별히 무슨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뭐 당뇨병이나 뭐 고혈압약이나 일제 그런 거 먹는 거 없습니다. 마음을 가능한 한 편하게 가지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남편한테 뭐 이렇게 돈 하면서 뭐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냥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너무 남편이 나와 똑같아 주기를, 뭐 내가 물컵을 여기 놓으면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 물컵 여기 왜 놔? 그냥 그렇게 뭐 잔소리 하지 말고, 아니 저 사람은 물컵이 저기 놓는 게 편한가 보다. 그리고 그냥 참견 안 하고 이렇게 멀리서 두고 보니까 크게 뭐 싸울 일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남편들 불쌍해지니까 조금 이제 여자들은 나이 먹을수록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가 오히려 생기는지 힘이 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보시는 어머니들께서, 마누님들께서 남편을 좀 불쌍하게 생각하면 내 마음도 화가 안 나니까 나도 정신이 건강해지고 남편들도 좀 그냥 애 돌보듯이 그렇게 봐주면 남편들도 고마운 거 알고, 그게 저는 조그만 행복을 만들어가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나 이런 마누라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유튜브 보신 분들 제 얘기에 공감하시면 여기 저의 사진, 동그라미 사진 꼭 누르셔가지고 구독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